보시다시피 ETF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만큼 종류도 꽤 다양해졌습니다. ETF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종류를 보면 ETF는 크게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로 나뉘고 그 안에서 시장 대표, 업종, 투자 전략 규모 등과 같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채권이나 부동산, 통화, 원자재 같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무려 444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려면 우선 각각의 특징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시장 대표형 ETF. 국내와 해외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지수로 만들어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미국은 나스닥 100, S&P 500, 일본은 니케이 지수, 중국은 CSI 300 등 각국의 대표 기업을 종목으로 하는 지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시장을 대표하는 ETF인 만큼 거래량이 많고 또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괴리율이 낮고 저렴한 운용 보수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업종 섹터 ETF는 이 업종이 앞으로 전망이 좋고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업종 중에 내가 하나의 종목을 고르지 못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업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소재 관련된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현재 저평가된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려면 가치주 ETF. 현재 수익보다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성장 ETF.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배당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뉘며 이 소형주는 보통 중소형주가 같이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나 회사에서 발행된 회사채 같은 이런 채권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각국의 통화지수를 쫓아가는 ETF도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버리지는 우리나라 말로 지렛대를 말합니다. 지렛대를 사용하면 동일한 힘이라도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원금 대비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는 지수 변동폭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가가 1% 올라가면 2배인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장이 급등할 것 같을 때 베팅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주가 지수가 1% 오르면 반대로 1% 하락, 주가 지수와 이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할 때 보통 인버스 투자를 많이 하죠. 인버스 2X는 반대 방향으로 2배 수익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이걸 꽃버스라고도 하죠.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한 방향으로 한 번에 오르면 모를까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 수익률 일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수가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내일 10% 하락하고 모레 다시 10% 상승했다면 지수가 100포인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포인트에서 하락하면 90포인트고 90포인트에서 10% 상승했다면 99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포인트가 내일 50%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50%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을 다시 0으로 만들려면 50% 올라야 하는 게 아니라 50포인트가 100포인트 되기 위해서는 다음날 수익률이 100% 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더욱이 맞지 않습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일반 패시브 ETF와 달리 펀드 매니저의 재량하에 종목을 선정하고 또 비중을 조정합니다. 보통은 코스피 200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률 비중을 늘려 초과 수익을 기대하죠. 마지막으로 해외 ETF인데요. 해외 ETF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를 통해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기업인 미국 S&P 500 지수나 코스닥 같은 나스닥 기업, 중국, 베트남,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ETF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이 좀 길죠. 자, 1탄에서는 운용회사 이름과 ETF가 추종하는 이 지수 상품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붙은 운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CSI 300은 중국의 대형주 300개 종목을 추정하는 ETF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뒤에 선물이라는 글자와 H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거래는 현물 거래입니다. 직접 상품을 거래하는 거죠. 선물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미리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먼저 한 뒤에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선매매 후 물건에서 선물이죠. 옥수수를 예를 들어보면 옥수수 한 상자 가격은 현재 1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부는 올해 옥수수가 풍년이라서 3개월 뒤에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인 1만 원 가격에 3개월 뒤에 옥수수를 다 팔고 싶어 합니다. 한편엔 이 옥수수를 사서 고객들한테 파는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요. 이 사장님은 농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올해 옥수수 농사가 안 돼서 옥수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그 오른 옥수수 가격이 아니라 지금 1만 원의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자, 그럼 3개월 뒤에 옥수수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진다면 농부는 한 박스 가격당 2,000원의 이득을 보고 가게 사장님은 2,000원 손해를 보겠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른다면 농부는 한 박스당 2,000원의 손해를 볼 거고 가게 사장님은 한 박스당 2,000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와 달리 거래는 지금, 결제는 미래에 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입니다. 자, 이름을 다시 보면 미국 500개 종목을 직접 다 담지 않고 지수 선물로 담아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H라고 붙은 건 해지의 약자입니다. 국내 투자는 상관없지만 외화 자산에 투자되는 건 환전이 되어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ETF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한 ETF의 수익이 났었어도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환율이 변동되는 것도 생각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환 노출이 된 ETF를 고르시면 되고 나는 이런 환율까지 생각하기 힘들다. 환율 변동 위험이 없는 ETF를 고르시려면 H가 붙은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합성이라는 글자의 뜻은 운용사가 다른 금융회사들한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ETF를 운용하게 하면서 수익이 나는 건 운용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수수료와 수익을 교환하는 방식이라서 스왑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금융사가 운영하는지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증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ETF는 1년에 한 번에서 4번 정도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 같은 원리로 회사 수익을 분배받는데요. 분배금은 보통 투자자의 증권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 TR이라고 붙은 경우는 토탈 리턴 인덱스라는 의미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분배금이 내 ETF에 재투자되는 방식입니다. TR의 장점으로는 보통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재투자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떼니까 절세 효과가 있고요. 또 재투자되는 구조라 복리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은 말 그대로 ETF를 구성하는 지수에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코덱스 배당성장 채권 혼합형이라는 건 배당성장주와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부분을 간단히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 15.4% 세금을 적용을 하고 또 이자, 배당,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다 합쳐서 그동안 낮게 냈던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봤던 거는 국내 상장된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변에 보면은 똑같은 ETF를 한다고 하는데 QQQ나 SPV 같은 이런 ETF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이건 국내가 아닌 해외 상장 ETF로 직접 거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국내 상장된 ETF와 해외 상장 ETF 직접 투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외 상장 ETF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ETF는 투자 시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매도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래량이 많으면 또 좋은 이유는 괴리율도 낮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삼성 자산운용사의 코덱스가 거래량이 많고 미래에셋대우 타이거가 상품이 또 다양하고 보수가 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장 직후분과 폐장 직전 10분은 거래를 피해라.
괴리율이 1% 안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 시간대는 LPO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셋째,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대기업에 투자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본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ETF 역시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고 상장 폐지되는 시점의 가격으로 현금화해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 평가손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은 어쩔 수가 없죠. 재테크는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시간은 모두에게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